네,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이제 조선업종 한 번 더 들여다볼까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조선기계건설 애널리스트고요. 이동헌 연구원과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헌이죠, 헌? 네, 맞습니다. 네. 가끔 제가 이제 성함을 잘못 말씀드릴 때 있어가지고 현일까 봐.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 기조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선 업황을 읽는 겁니까? 네, 조선이랑 기계 건설까지 같이 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 하나 순서대로 쭉 한번 풀어볼까요? 네. 먼저 조선은 성과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요. 네. 성과 상승과 더불어서 후판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조금 안정되어 가면서 하반기 때는 향후에 이익 모멘텀이 증가할 여지, 지금 수주받는 것들에 대한 수익성 개선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연 수요가 계속 반영돼 왔는데 그게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건설 장비나 전력 기계나 이런 부분들이요. 네. 건설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이 국내 주택이 좋은 부분에 해외가 유가 회복 때문에 해외 플랜트도 늘어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돼서 전반적으로 하반기가 업황이 계속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해주셔가지고. 네. 네. 자, 조선업은 이제 선가, 배가, 판매 가격도 오르고 재료값은 이제 후판 가격이 올랐지만 조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수익성 개선이 이어진다. 이게 네. 포인트군요. 네. 기계업종은 지금 포괄적이잖아요. 사실 기계업종도. 네. 건설업은 만약에 제가 반복적인 오늘 멘트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가 잘 성사가 된다면은 이쪽도 한번 분위기적으로는 이 투자 심리 쪽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네, 항상 얘기가 되는 분야고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렇죠, 현대건설. 남북 경협, 네, 수혜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렇죠. 자, 조선업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질문을 자꾸 피해가면 당황스러워하시니까 애널리스트 코너는 좀 그게 좀 있어요. 조선업종 좋다는 알지만 2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 저희도 이제 예고는 해드렸어요. 그 선박을 수주할 때 그 구조 자체가 이제 헤비테일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이 잔금 받는 게 더 많아지는 이런 구조 때문에 이 최근에 나오는 실적은 한 2, 3년 전 거의 실적들 이런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네, 진행률 기준으로 보통 배를 만들어서 매출을 하는데 네. 2년에서 2년 반 정도 수주를 하고 납기까지 걸리는데 그 사이에 매출 인식 자체가 뒤로 많이 가 있어요. 네. 원가 투입에 따라서 매출을 잡으니까 초기에는 주로 설계를 하게 되고 뒤에 이제 공정들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매출이 뒤로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해 말부터지만 대박 수주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적은 조금 후연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중반 이렇게 넘어갈수록 계속 쌓이는 실적들이 나오나요? 네, 매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통상 이 매출 인식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수주를 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는 올해 요번에 쇼크가 났음에도 주가 그때부터는 거의 안 밀렸는데 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수주 받는 것들이 어떤지, 수익성은 어떤지, 물량을 얼마나 늘어나는지,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수주 자체는 계속 많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배 가격인 성가가 문제인데 성가는 올해 들어서 30주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후판가가 급등을 해서 이 수익성이 악화가 됐다. 이게 포인트인데 과거 후판가 급등 사례들을 보면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이번에도 거의 한 3월부터 후판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가을 정도 가면은 조금 안정이 될 테고 그러면 수주 성가는 계속 올라갔고 후판가는 안정이 되면 마진이 좀 늘어나는 수주들이 늘어날 거다. 이래서 하반기도 계속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조선주 피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느 업체들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시점에서 살만한 종목이 많진 않아요. 이유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실적이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 이슈도 남아 있어요. 한 11월 정도에 1조 원 정도를 유상증자할 걸로 보는데 그래서 두 종목은 약간 애매한 국면이고요.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은 좋게 보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을 상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네. 이게 원래 8월에 예상했다가 9월로 미뤄졌는데 다음 달에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을 매도하고 현대중공업을 매수하려는 수급들이 많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시점에 지금 한국조선해양을 사야 되냐 이것도 약간 애매한 포인트인데 근데 9월 이후 시황이 계속 좋다고 하면은 내년까지 저는 계속 좋게 보는데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한국조선해양을 샀다가 현대중공업으로 나중에 갈아타더라도 뭐 사모아 가는 그런 전략 아니면 기다렸다가 현대중공업을 매집하는 뭐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보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빨리 턴을 해요. 다른 조선 3사가 매출 인식이 보통 2년에서 2년 반 걸리는 반면에 현대미포조선의 배는 작기 때문에 1년이면 수주하고 매출 인식이 됩니다. 작년 4분기부터 수주가 올라왔는데 이 수주가 올라온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뭐 한 4분기부터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조선사 중에 제일 빠르게 개선될 거기 때문에 네. 현대미포조선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사뭇 궁금한 부분이 좀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여서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 건조율 자체는 탑권인데 보통 자동차도 보면 이제 상용차들을 많이 하다가 브랜드화 시키는 전략들로 가잖아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듯이 조선업은 꼭 굳이 컨테이너나 뭐 LNG선, 뭐 상선, 유조선 이런 거 말고 요트 같은 거는 좀 우리나라는 왜 안 만들까? 네. 그런 움직임들은 좀 없나요? 뭐 요트의 어떤 브랜드들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전략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안 돼요. 네. 네, 요트나 돈이 어선이나 안 그리고 크루즈선도 뭐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게 배의 설계나 이런 배의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인테리어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요트도 그렇고 크루즈도 그렇고요. 네. 부가적으로 붙어대는 것들. 네,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브랜드고 음. 뭐 상위 모델이긴 한데 그래서 주로 유럽 업체들이 잘해요. 네. 네, 그런 전체 가격에서 한 50% 정도는 인테리어나 내장재에서 비용을 차지하는데 국내가 강점이 있는 분야는 이 기술적인 부분이랑 네. 그 배 자체를 잘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엔진 분야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최대 생산량 캐파가 최적화돼 있어요. 네. 배를 이 선종 주로 수주받는 컨테이너나 탱커나 뭐 LNG 같은 이런 배들을 네. 몇 척을 수주받고 그 배를 만드는 웅덩이를 도크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이 도크에서 얼마나 채우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최적화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배나 또 다른 선종을 수주하는 게 사실상은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빨리 전향하기는 사실 뭐 뚝딱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냥 매번 궁금했어요, 사실은 좀. 배를 이렇게 잘 만드는 우리나라가 왜 요트 같은 건 안 만들까? 근데 들어보니까 나름의 이유가 다 있군요. 돈이 안 되는군요. 네, 지금 당장은 그 시장 자체의 경쟁이 또 그래서 자, 원래대로 가면은 북한과의 통신선 연결에 대북주, 뭐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이런 쪽이 지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반짝 상승에 그칠까 아니면 주류적으로 조금 트렌드하게 묵직하게 움직임을 볼지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북 상황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건 맞고요.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항상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센티멘트, 뉴스에 매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전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도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국정원에서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을 띠고 있고 네. 북한에서도 통신선 연결 이후에 매일 전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계 쪽에서는 뭐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금 타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뉴스 정도를 생각하고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 둘 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인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계 업종은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갖고 대북주는 뭐 현대 로템 정도? 지금 네,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이렇게, 주로 기계 업종은 하반기 전망하고 최선호주 탑픽을 하면 어떻게 또 선정하십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방산이 좋아요. 방산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미뤄졌던 수주들 이런 부분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전반적인 이익 개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공통적인 고민인데 방산은 그 원자재 상승에 대해서 피해가 덜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수주 매출을 하고 있고 해외 수주들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방산을 좋게 보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우주 산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 기계를 좋게 보는데요. 전략기계? 전력 기계. 전력기계. 네네.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인데 전력 기계가 뭐 단기적으로는 전력 수급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뭐 블랙아웃 이야기, 정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력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재생 투자들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그 현대중공업 그룹 이 그룹사의 물량들이 증가를 하고 마진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2분기에서 3분기로 매출이 좀 지연됐는데 이 지연된 부분들이 반영되고 늘어나면서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건설업종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은 앞서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하반기 전망 그리고 또 탑픽? 네, 2분기 실적에서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본드콜 한 800억이 일회성으로 반영되면서 실적 쇼크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밀렸는데 싱가폴 본드콜? 네, 싱가포르에서 싱가폴 투자청? 그건 아니고? 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에서 네. 하자 보수 관련해서 이 은행에서 이렇게 보증금 맡겨놓은 걸 먼저 지급해달라 뭐 이런 네. 식으로 본드콜을 요청하는데 이게 하반기에 환입될 것으로 보여요. 하반기 환입되면은 이 이슈는 크지 않고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서 네. 이런 부분에 리스크를 빼고 보면은 하반기에 주택 시장은 좋고 그동안 수지 받았던 것들의 물량 증가가 기대되고 해외에서는 플랜트들 유가가 올라오면서 이런 수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건설주들 다 좋고요.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고 봤던 GS건설, DLENC 이런 회사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GS건설, DLENC.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일단은 탑픽으로? 네, 맞습니다. 네. 건설업종도 조금 많이들 관심 안 가지실 때 지금 한번 슬쩍 또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조선 기계 건설까지 다 아우르는 뎁스 있는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이동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